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기자회견을 보이콧하며 한일 갈등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 후 진행하려고 했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일본이 반발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일본은 사전에 일정이 공지된 상황에서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으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를 무릅쓰고 이 같은 고집을 피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독도 방문을 구실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리를 망친 일본은 뒤에서 따로 미국을 만나며 뒤통수를 쳤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일본이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지 하루 만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텐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력 강화 가속 회의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의제들은 일본 방위계획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로 주장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선 기자회견에서 기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적 공격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거점을 폭격기나 순항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여러가지 위협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타격, 침략 전쟁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전범국 일본이 또다시 무슨 일을 꾸미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이 하는 행태를 비추어 보면 북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시로 독도 침략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본에 대항해 한국도 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에 7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하는 등 미사일 방위 능력 강화에 전력을 쏟을 채비를 하는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도 보정 예산안에 방위비 7천억 엔을 반영할 예정으로 보정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위비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기존의 최대 규모였던 2018년 방위비보다도 50%나 늘어난 건데요. 이번 추경에 본 예산을 합하면 일본의 2021년도 방위비는 약 6조 엔,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을 웃돕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내년에 신설할 제2우주작전대를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야마구치현 호우시에 항공자위대 기지를 시찰하면서 제2우주작전대를 여기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제2우주작전대 주둔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현재 야마구치현에는 우주감시용 레이더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2우주작전대 신설 목적을 우주감시라고 대단하게 밝히고 있지만 현재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는 일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속셈은 한국 등 주변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한국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그런 이유로 불참한 것이라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독도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장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독도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며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사례는 지난 2009년에도 있었지만 당시엔 일본이 이번과 같이 반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한국 영토인 독도에 한국인이 방문하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이 이상해 보일 뿐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점점 억지 주장에 수위를 높이자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가 울릉도 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합동순항 훈련 전단을 찾아 경계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군 118조기경보 전대와 공군 319 방공 관제대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서 장관은 장병들에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소임 완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울릉도 방문은 일본이 독도 목리를 부리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도 시류 지배를 강화할 요충지가 바로 울릉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울릉도에 방문하자 오히려 일본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독도 침탈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군사 전초기지로서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의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울릉도 곳곳에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독도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도동항과 저동항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진행한 사동항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한국의 실효적 지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결국 강력한 독도 수호를 위해서는 울릉도를 군사기지화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울릉도 군사기지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릉도 남쪽 해안의 사동항은 다목적 항만으로 탈바꿈하려는 준비가 한창인데요. 내년이면 해군 함정 정방용 부두, 해경부두 등 총 1025m에 달하는 저반시설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 한 척과 해경 경비함 2척, 국가 어업지도선 2척이 상시 접안할 수 있고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의 독도 출동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울진항에서 해경 함정이 한번 출동하면 독도까지 약 5시간 50분이 소요됐지만 사동항에서는 독도까지 2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항해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2025년에는 사동항 인근에 울릉공항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개항될 울릉공항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형 원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100만 대를 운항할 수 있는 항행 안전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총 7시간에 달했던 소요시간이 단 1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울릉도를 시작으로 독도까지 국민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류 지배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67년 전 일본 함정을 격퇴한 독도 대첩 추모식을 성대하게 열면서 일본은 결국 KO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최근 보훈처는 독도 대첩일에 맞춰 대전 현충원 독도 의용수비대 묘역에서 추모식을 열고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영령들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홍순칠 대장 등 참전 용사와 울릉도 거주민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6.25 전쟁 막바지 혼란기였던 1953년 무렵부터 일본 무장 순시선 등이 수차례 걸쳐 독도에 불법 침입해 오는 일이 늘었는데요. 독도 의용수비대가 꾸려진 지 1년이 넘은 1954년 11월 독도에는 일본 비행기와 1000톤급 일본 함정 3척이 접근해 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는 일본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오와 오키오를 박격포와 M1 소총으로 집중 공격했고 결국 일본 함정들이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는 독도 의용수비대가 가장 격렬하게 싸워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 사업회는 열악한 무기로 일본 무장 순시선을 물리친 이 전투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비유해 독도대첩으로 선포하며 매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엄연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침략을 감행하는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 독도대첩과 같은 강력한 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